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인생 지혜. 얼마 전 저는 한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먼저,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는 단지 말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찾게 해주고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죠.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기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칭찬을 통해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져요.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기는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이나 즐거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일상이 더욱 풍부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이 여유로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을 더욱 평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의 도전을 더 잘 이겨내고 각 순간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도와줘요. 이 모든 지혜들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남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저는 한 강연에서 들은 말이 인상 깊어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강연자는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잔소리는 사실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잔소리를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말하는 사람도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도 말했듯이 잔소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잔소리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접근법을 자율적 강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방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청하는 태도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모든 대화의 기본이 되죠. 부처님께서도 대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격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요. 이런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죠. 이 모든 조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얼마 전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강연에서 강조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이 말이 저에게 꽤 인상 깊게 다가왔죠. 강연자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마틴 셀리그만 같은 학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수명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이면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천 중 하나로 감사일기 쓰기도 있어요. 매일 무엇에 감사했는지 적어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일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죠. 일본의 철학자 도쿠와 나가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삶의 도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그들을 칭찬하세요. 얼마 전 제가 참여한 한 강연에서 타인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강연자는 칭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60대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어요. 사실 칭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보고 잘했어요, 훌륭해요 하고 말하는 건데,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칭찬이 사람들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해요.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칭찬은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탐색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팀 작업을 할 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좋은 리더들은 팀원들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그걸 자주 칭찬함으로써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만든다고 해요. 일본 문화에서는 이런 칭찬과 긍정적인 관계를 사기라고 표현해요. 사기가 높은 팀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인도 철학에서는 모든 손님을 신처럼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칭찬은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칭찬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6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세요. 얼마 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란 게 눈에 띄었어요. 그 순간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풍경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해요. 일상 속 작은 성공이나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작은 기쁨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맛있게 내려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예쁜 꽃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본에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라는 뜻으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순간은 반복되지 않으므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일기도 유용하다고 해요.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분을 좋게 만들죠. 이런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쁨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니까요. 결국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다면 분명 60대 이후의 삶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5번째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얼마 전 저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죠.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건 그냥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병이나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것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기술들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우리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낙관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철학 중에 와비사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불완전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걸 강조하고 간소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요시하는 건데요. 이런 태도가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아티티 데보 바바라는 인도 철학도 있는데, 이는 모든 만남과 상호작용에서 신성함을 찾는 걸 의미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건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작은 불편함들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 감정적인 탄력성을 키워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답니다. 60대 이후에 이런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 제가 한 강연을 들으러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인생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그냥 말을 아끼는 것 이상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습이죠. 잔소리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만들죠. 세 번째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성장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찾기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을 축하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라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해요.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든 지혜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 지혜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충실하고 만족스러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인생 지혜. 얼마 전 저는 한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먼저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는 단지 말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찾게 해주고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죠.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기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칭찬을 통해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져요.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기는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이나 즐거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일상이 더욱 풍부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이 여유로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을 더욱 평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의 도전을 더 잘 이겨내고 각 순간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도와줘요. 이 모든 지혜들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남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저는 한 강연에서 들은 말이 인상 깊어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강연자는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잔소리는 사실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잔소리를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말하는 사람도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도 말했듯이 잔소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잔소리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접근법을 자율적 강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방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청하는 태도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모든 대화의 기본이 되죠. 부처님께서도 대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격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요. 이런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죠. 이 모든
조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얼마 전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강연에서 강조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이 말이 저에게 꽤 인상 깊게 다가왔죠. 강연자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마틴 셀리그만 같은 학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수명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이면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천 중 하나로 감사일기 쓰기도 있어요. 매일 무엇에 감사했는지 적어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일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죠. 일본의 철학자 도쿠와 나가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삶의 도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그들을 칭찬하세요. 얼마 전 제가 참여한 한 강연에서 타인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강연자는 칭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60대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어요. 사실 칭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보고 잘했어요, 훌륭해요 하고 말하는 건데,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칭찬이 사람들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해요.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칭찬은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탐색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팀 작업을 할 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좋은 리더들은 팀원들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그걸 자주 칭찬함으로써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만든다고 해요. 일본 문화에서는 이런 칭찬과 긍정적인 관계를 사기라고 표현해요. 사기가 높은 팀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인도 철학에서는 모든 손님을 신처럼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칭찬은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칭찬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6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세요. 얼마 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란 게 눈에 띄었어요. 그 순간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풍경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해요. 일상 속 작은 성공이나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작은 기쁨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맛있게 내려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예쁜 꽃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본에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라는 뜻으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순간은 반복되지 않으므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일기도 유용하다고 해요.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분을 좋게 만들죠. 이런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쁨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니까요. 결국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다면 분명 60대 이후의 삶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얼마 전 저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죠.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건 그냥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병이나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것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기술들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우리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낙관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철학 중에 와비사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불완전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걸 강조하고 간소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요시하는 건데요. 이런 태도가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아티티 데보 바바라는 인도 철학도 있는데 이는 모든 만남과 상호작용에서 신성함을 찾는 걸 의미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건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작은 불편함들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 감정적인 탄력성을 키워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답니다. 60대 이후에 이런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 제가 한 강연을 들으러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인생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그냥 말을 아끼는 것 이상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습이죠. 잔소리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만들죠. 세 번째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성장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찾기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을 축하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라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해요.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든 지혜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 지혜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충실하고 만족스러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인생 지혜. 얼마 전 저는 한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6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먼저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는 단지 말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찾게 해주고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죠.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기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칭찬을 통해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져요.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기는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이나 즐거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 일상이 더욱 풍부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이 여유로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을 더욱 평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일상의 도전을 더 잘 이겨내고 각 순간을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도와줘요. 이 모든 지혜들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남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얼마 전 저는 한 강연에서 들은 말이 인상 깊어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강연자는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잔소리는 사실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잔소리를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말하는 사람도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도 말했듯이 잔소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잔소리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접근법을 자율적 강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방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청하는 태도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모든 대화의 기본이 되죠. 부처님께서도 대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자체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격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요. 이런 접근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죠. 이 모든 조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얼마 전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그 강연에서 강조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였어요. 이 말이 저에게 꽤 인상 깊게 다가왔죠. 강연자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몸과 마음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마틴 셀리그만 같은 학자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수명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이면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천 중 하나로 감사일기 쓰기도 있어요. 매일 무엇에 감사했는지 적어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일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죠. 일본의 철학자 도쿠와 나가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삶의 도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그들을 칭찬하세요. 얼마 전 제가 참여한 한 강연에서 타인을 칭찬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강연자는 칭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60대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어요. 사실 칭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보고 잘했어요, 훌륭해요 하고 말하는 건데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칭찬이 사람들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칭찬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해요. 바버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칭찬은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탐색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팀 작업을 할 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좋은 리더들은 팀원들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그걸 자주 칭찬함으로써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만든다고 해요. 일본 문화에서는 이런 칭찬과 긍정적인 관계를 사기라고 표현해요. 사기가 높은 팀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인도 철학에서는 모든 손님을 신처럼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칭찬은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칭찬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6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세요. 얼마 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란 게 눈에 띄었어요. 그 순간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풍경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해요. 일상 속 작은 성공이나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작은 기쁨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일상에서의 작은 성취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맛있게 내려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예쁜 꽃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본의 이치고 이치에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회라는 뜻으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순간은 반복되지 않으므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 일기도 유용하다고 해요. 매일 자신이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분을 좋게 만들죠. 이런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쁨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니까요. 결국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다면 분명 60대 이후의 삶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얼마 전 저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죠.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건 그냥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병이나 우울증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것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기술들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우리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낙관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대처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철학 중에 와비사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불완전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걸 강조하고 간소함과 자연스러움을 중요시하는 건데요. 이런 태도가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아티티 데보 바바라는 인도 철학도 있는데, 이는 모든 만남과 상호작용에서 신성함을 찾는 걸 의미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결국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건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작은 불편함들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고 감정적인 탄력성을 키워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답니다. 60대 이후에 이런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 제가 한 강연을 들으러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인생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그냥 말을 아끼는 것 이상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습이죠. 잔소리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만들죠. 세 번째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기입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성장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찾기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을 축하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라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도움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해요. 마음의 평화를 갖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여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든 지혜는 60대 이후의 삶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 지혜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충실하고 만족스러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